查其出切处，卡其库克库，花推拖推跳跳出出推推，花佩破皮飘飘飘飘飘飘，花佩破皮跳下出出飘飘。네, 2023년 5월 8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보내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어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일 정상은 어제 열린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습니다.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정부는 노인들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는 65세 이상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1회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에 지옥철로 불리는 출근길 지하철 9호선을 타본 뒤 과밀 해소를 위한 신규 전동차 투입을 앞당기고 다른 혼잡 노선에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열차를 투입하려면 일방적으로 설계, 승인, 차량 제작, 시 운전을 거쳐 최종 투입까지 통상 최소 2-3년이 걸리지만 시민 불편 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오는 2027년까지 10개 조성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인 제한이나 금지 사항 외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 거점이 구축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네, 2023년 5월 9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했더라도 보호소가 해당 동물을 계약대로 잘 돌보지 않았다면 계약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고객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보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에 개봉하는 범죄도시3의 주연 마동석 배우가 9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시나리오 작업 단계부터 촬영하기까지 원역 탈모가 생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마동석 배우와 함께한 이상용 감독은 마석도를 새로운 상황에 놓고 조력자, 빌런 등 출연진이나 액션 연기에도 차별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도시는 마동석 배우가 주연, 제작, 기획까지 맡은 한국 대표 액션 시리즈로 8편까지 제작을 준비 중입니다. 의약품인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에 대한 국내 통관이 금지돼 앞으로 해당 물품의 해외 직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타이레놀 등에 대한 국내 통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레놀 등의 의약품은 약국과 같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합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3년 5월 10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킬로와트 시당 7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인 킬로와트 시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00원가량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직문화 개선과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 이달 안으로 만들어집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게시글 작성자는 기관명만 표출되고 정부 통합 익명 게시판을 이달 말에 구축해 토론글이 찬성 의견을 20건 이상 받을 경우 관련 기관에 이를 전달해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하루 단위로 신청했던 재택근무를 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만들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와 유연 근무는 스스로 결제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 이용자들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고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투데이 버블 서비스를 10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관심사와 트렌드에 따라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보다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의대 흉부외과 전문의 로버트 맥기드 박사 연구팀이 수술 환자 약 600만 명의 전국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만한 수술 환자는 체중이 정상인 수술 환자보다 혈전, 감염, 신부전 같은 수술 후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높으며 이 합병증 때문에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300개 교에서 인공지능 AI 기반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이 시범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시범 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6곳이 신청했다며 신청한 모든 교육청을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예산, 컨설팅, 교원 연수를 지원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 학교 300개 교를 운영합니다. 네, 2023년 5월 11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챗 GPT에 대항하는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드가 영어뿐 아니라 이제 한국말도 하게 됐습니다. 구글은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대기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바드를 전세계 180개국에 전면 개방하면서 두 번째 지원 언어로 한국어와 일본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차세대 AI 언어 모델 팜2를 적용해 과학과 수학 영역에서 추론도 가능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코딩까지 바드에게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환자가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암 연구센터의 벤 쇠트거 역학박사 연구팀이 약 10만 5천 명이 대상 임상시험 1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용량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대조군보다 암 사망률이 통계학상 의미가 있는 수준인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용량 비타민 D를 불규칙하게 복용한 사람은 효과가 없었다며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이마트가 오는 17일까지 축산 특수부위 상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돼지고기 항정살과 갈매기살, 가브리살 등 특수부위 11개 상품이 대상입니다.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신세계 포인트로 적립을 하면 20%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봄 성수기를 맞은 국산 활 전복도 같은 방식으로 최대 40% 할인하며 손질 바지락과 동죽, 새꼬막, 비단 가리비 등 제철 국산 페류와 햇흑 당근, 고흥 마늘 등 농산물도 특가로 판매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집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 단계 하향 이전에도 바뀐 방역 조치들을 조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오전 6, 7시 정도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정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전체 5%의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소형과 중간형, 자율형으로 구분해 확대 적용하는 시범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2023년 5월 12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도 계속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대구 14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4도, 부산 18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더워지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오전 나주 본사에서 수십조 원의 적자를 해소할 자구책을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안에는 고이직 임금 동결과 서울 여의도 사옥 매각 등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한전 발표에 따라 다음 주에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배고픔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에 따르면 스콧 플래처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초파리를 허기지게 만든 뒤 수면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신경 활성화로 배고픔을 느끼고 먹이를 취하려는 충동을 갖게 된 초파리는 빛 자극이 없었던 다른 초파리의 2배에 달하는 먹이를 섭취했으며 수명도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처 박사는 우리는 다른 연구원들이 여러 해에 걸쳐 매달려온 모든 영양학적 방법으로부터 분리했다면서 음식이 충분치 않다는 지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아
6월 여행 가는 달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달 여행 가는 달을 앞두고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과 KTX 30에서 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2023년 5월 12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